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까지 했죠? 네? 60번. 자, 그러면 이제 61번, 32쪽이죠. 이것은 집착이구나. 이곳에는 즐거움도 상쾌함도 적고 괴로움뿐이다. 이것은 고기를 낚는 낚시이구나. 이와 같이 깨닫고 지혜로운 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 여기에서요, 이것은 집착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몰라요.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런데, 내가 집착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것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을 때, 그때 나는 어디에 무엇이 집착인가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아상을 근거로 해서 아상이 작동되는 자리는 다 집착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아상이 작동될 때 어떤 패턴에 집착하느냐? 패턴. 아상이 일으키는 패턴은 뭐죠? 자, 누구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당신보다 더 좀 똑똑한 것 같고, 당신보다는 더 소중한 것 같고, 당신보다는 더 잘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그 상태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를 상대방이 인정하고 수긍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이렇게 그렇게 음으로 양으로 그런 걸 표현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거를 남이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그런 행동을 남이 그러고 있으면 그 집착이야, 집착.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하고 있으면 그게 집착으로 보여요. 내가 하는 그 행위가 집착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내가 좀 통제를 하고 싶어 해. 자, 나는 통제하고 싶어 하고, 이게 누군가에 대해서는 통제하려고 하는 집착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는 또 어떤 집착이 있냐면, 다른 사람한테는 구속을 안 받으려고 하는 집착이 있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봐. 나는 누구에게 구속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집착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라도 구속을 받는 걸 좋아하지 않을 텐데, 나는 또 통제하려고 하는 집착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수시로 이런 것들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이런 게 계속 움직여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소유. 내 것이다. 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대해서는 뭐죠? 배타적 소유권, 배타적 지배권. 자, 이거를 지속적으로 배타적 소유권, 지배권을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안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잘났고, 더 옳고, 우리 맨날 싸우는 이유가 그거 아닌가? 그러면서 당신은 맨날 그래 라고 말하는 그 대목도 그런 거 아닌가? 서로? 그렇죠. 매일 하고 있는 게 그 대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집착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목적이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 거야. 그래서 즐거움이 계속 잘 얻어져요. 그 집착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어때요? 내가 집착을 강화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잘 얻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자기의 집착을 점점 강하게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상대방이 훌륭해 보이죠. 내가 아닌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또는 이렇게 내 주변에서 자기의 집착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보면은, 아, 저분은 참 현명하구나. 저분은 참 행복을 만들어낼 줄 아는 분이구나. 저분은 삶의 안락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요? 자, 그러면 나도 내가 집착을 일으키고 있는 요 현상들, 어느 대목이 내가 집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 집착은 당연하다는 느낌 하에 가려지기 때문에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걸 못 알아차리거든. 그 중에 지속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거, 아상을 타고 흘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타적 소유권, 배타적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그래. 그런데 내 것에 대해서 나는 내 것도, 소중한 거, 내가 봐서 좀 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평균 아래, 소중하지 않은 거. 내 것에 대한 대접이 어때요? 내 지배권, 통제력, 이런 통제력이 통하는 곳과 통하지 않는 곳. 그럴 때 이런 지배권, 통제력이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을 때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파괴 욕구, 폭력적인 그런 폭력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이러한 아상을 기반으로 하고 또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 여기에 기반을 해서 우리는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집착이구나. 그러면 이 집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는 이곳에는 즐거움도 상쾌함도 적고, 상대방이 강하게 집착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을 때 상대방은 그곳에서 즐거움과 상쾌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상대방의 집착을 관람하는 입장에서 그곳에서 즐거움과 상쾌함이 생산되고 있다고 보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나의 집착이 작동되는 자리에서도 즐거움이나 상쾌함은 이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서로 이런 것들을 발휘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시도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좌절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상처를 좀 덜 받는 방법은 뭐예요? 서로 관심 끄기. 이런 쪽으로 이제 알아도 아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애매한 관계에 진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집착은 내 모든 노력을 말아먹기도 하지만은, 집착이라는 곳에 빠지면서 집착의 집착의 패턴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계속해서 삶의 에너지를 집어넣어요. 그렇게 삶의 에너지를 집어넣으면서 소모돼 버려, 삶이. 그러면 집착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집착을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익숙하게만 되면은 어떻게 사느냐? 관계상에서는 상호 존중, 상호 공경. 그리고 이 컵도, 이게 저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이제 평생 쓸 수 있는 평생 사용권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은 누구의 것? 인연의 것이고, 인연에게 빌려와서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쓰는 동안에 이 컵에게 이게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이런 걸 갖는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 사람에게도 상호 존중, 상호 공경. 물건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고마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그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그 물건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그렇게 그 소중하게 다루는 그 물건들은 그 수명이 길어요. 그리고 그 물건을 이래 그 이 마음에 안 들어하고 좀 그 마음으로 시원찮은, 시원찮은 사람 볼 때 우리가 마음으로 갖는 그런 그 마음, 그런 상태로 물건을 대하잖아요. 그럼 물건이 잘 망가지고 잘 파손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 존중하는 마음,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존중하고 공경하는 걸 실천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관계상에서는,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요 뒤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서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여기는 지나가고 그 다음에 65장에 들어가서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집착이구나. 이곳에는 즐거움도 상쾌함도 적고 괴로움뿐이구나. 이것은 고기를 낚는 낚시로구나. 이와 같이 깨닫고 지혜로운 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걸려드냐면은 물속의 고기가 그물을 찢듯이 이 물속의 고기가 그물에 걸려 있으면은 그물에 걸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물 안에 뭔가 먹을 만한 게 이게 냄새가 나고 유혹의 거리가 있어서 그걸 따라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물에 걸리는 일이 있고 그런 일들도 많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도 이제 갑자기 지나가다가 이게 툭 던져지는 그런 이 그물에도 걸릴 수가 있고, 한 번 불타버린 곳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듯이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현재 내가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가?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가? 이거는 뭐냐면, 이 어떤 그물에 걸려 있는가를 보려면은 내가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익숙한 건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익숙한 걸 편안하게 느껴요. 군대 가서는요, 매일매일 그렇게 자기 전에 빠따로 이렇게 옛날에 이 빠따를 맞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일과를 마쳤구나. 그리고 그 편안함에 잠을 자요. 근데 빠따를 안 맞은 날은 잠이 잘 안 와. 혹시 자다가 일어나서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익숙함, 그리고 익숙함 속에 편안함을 느끼는데, 그거는 이 빠따를 맞고 나면 편안한 이 느낌,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 학대를 받는 게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학대를 받는데 익숙했던 사람은 학대를 좀 해주는 사람하고 있을 때 꼭 익숙한 느낌 때문에 편안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런데 그 본질은 편안함이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뭐죠? 늘 불안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서 그게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 불안한 상태. 이게 익숙한 사람은 모처럼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되면 불안해져. 그리고 다시 다툼과 불안을 야기시키고 익숙한 환경 속에서 오묘한 심리적 위안을 얻어요. 그런데 그렇게 얻는 심리적 위안은 정말 위안이 될까? 그렇죠. 여기는 뭐죠?
이 습관의 길이 익숙하다는 건 습관화됐다는 거고, 습관의 길이 잘못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식의 습관은 고통을 양산할까? 안은함을 양산할까? 네, 고통을 양산해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이제 우리는 인지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거든. 어떤 상황은 뭐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기 그 상황을 해석하는 해석 패턴이라는 게 자기 내면에 익숙하게 해석하는 해석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바꿔주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해석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이게 자기 관찰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익숙함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그 익숙함이 정상적인 행복한 상태에서 그거를 익숙해 하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불행한 상황, 불편한 상황을 익숙하게 여기나. 익숙한 건 편안하다. 익숙한 건 편안하다. 익숙한 건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이 우리가 등식을 매기는데 절대 익숙한 게 편안하거나 익숙한 게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 야인 시대 주먹 쓰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 가면은 익숙하고 편안해요? 주먹패들끼리 서로 치고받을 때. 그렇죠? 그게 그런 게 정상이 아닌데, 그렇게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뭐죠? 계속해서 그런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물속의 물고기가 그물을 찢어버리듯이, 한 번 불타버린 곳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듯이. 자, 물고기가 그 그물 한번 벗어나고 나서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 안 돌아가고 싶을까? 그러듯이 마음 속에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 누가 다시 돌아가자고 해도 다시 돌아갈 마음이 1도 생겨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가 마치 한 번 다 불타서 싹 태우고 지나간 자리에 거기에다가 성냥불을 아무리 갖다 그어봐도 더 탈 것이 없어서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그것의 유혹을 받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것과 관련된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리고 그와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번뇌의 특징들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63번을 보면요. 눈을 아래로 두고 두리번거리거나 헤매지 말고. 자, 우리가 길을 갑니다. 눈을 아래로 두고 이 바닥에서 한 1.5m나 2m 앞만 바라보고 이렇게 시장통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백화점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걷습니다. 백화점을 지나가면서 걷고 있는데 이렇게 1.5m나 2m 앞만 바라보면서 지나가면은 나를 유혹할 수 있는 유혹의 역량들하고 많이 만날까요? 아니면 거의 못 만나나? 거의 못 만나죠.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고 들은 게 많아서 그래. 그리고 저기 가서 보고 저기 가서 들으면은 반드시 분란의 씨앗이 될 만한 것들이 있거든. 그렇죠? 이게 다툼의 소스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자리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뭐를 꼽아요? 호기심. 그리고 호기심을 꼽은 자리에는 눈길이 갈까, 안 갈까? 호기심을 꼽아 놓으면 눈길도 가고, 귀도 가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란이 있는데, 다툼이 있는데, 이런 자리에, 그 다음에 뭐냐, 누가 내 욕했을 것 같은 자리. 그런데, 이 세상 편하게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봐, 저 사람이 당신 욕했어. 에이, 설마, 내 욕으로 했으려고. 아니야, 저 사람이 당신 이름을 분명히 거론했어.
아, 내 이름을 거론했다고? 그래, 설사, 저기, 그 이름을 거론했다 치자. 그렇지만, 나하고 같은 이름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은, 누군가가 이렇게 던지는 이런 돌에 멍이 들 가능성이 어때요? 그 다음에 누구를 미워할 만한, 이게, 누구를 미워하면서 잠 못 잘 가능성은 없죠. 이게 귀가 밝아가지고, 누가 내 욕을 했다니까, 그 귀를 갖다 이렇게 굉장히 키워가지고, 이만큼 키워가지고, 귀를 거기다 쭉 갖다 대고, 미세한 소리까지 다 들으려고 하는데, 그럴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하고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게 설마 나겠냐고. 그 다음에, 아니, 뭐라고 해도 저 사람이 고의로 한다고. 이 고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게 생각을 해봐요. 상대방이 전번에도 한 번 했고, 요번에도 하고, 전번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했고, 요번에도 했어. 그럼 우리는 그거를 고의라고 해석해요. 고의가 아니고는 그렇게 반복할 수가 없다. 그쵸? 근데 내가 할 때는 내 습관이 툭 했어.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했고, 또 한 번 했고, 또 한 번 했고, 요번에도 내 습관이 툭 하고 저질렀어. 그래도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실수야. 내 고의 아니야. 실수야. 이러거든. 그러니까 내 습관이 하는 거에 대한 해석은 실수고, 상대방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고의라고 해석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실수했다고 볼 때 내가 반응하는 내 패턴과 상대방이 고의라고 해석하고 났을 때 내가 반응하는 패턴은 어때요? 둘 다 습관이 한 건데. 어느 해석이 정당해요? 그런데 습관은, 우리가 대부분의 습관은 알았죠. 내 습관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면은 일이 지나고 난 뒤에 알지, 미리 알아차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 그 다음에 이미 아차할 때는 늦은 거야. 교통사고하고 비슷해. 일단 아차 한순간은 늦어. 교통사고 안 내보면 모르죠. 내본 사람들은 알아. 습관도 그래. 아차 한순간에 늦어요. 그리고 아차하고 나서 아이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포인트는 뭐냐면은 습관은 반복적이고 내가 이번에 실수했으면 다음에 또 하고 다음에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내 습관을 고의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 상대방이 하는 걸 보면 고의로 보이고 내가 하는 걸 보면 실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익숙해진 실수거든. 그리고 반복 가능한 실수예요. 그러니까 반복 가능한 실수를 계속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없죠. 세상에 성인 문제하고만 살아요? 그리고 내가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과 사랑을 받고, 나도 사람들에게 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고 싶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표현한 관심과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길 바라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선의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길 바라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상대방이 불편해할 만한 실수를 습관적으로 발사를 하고 있어. 잘 지내고 싶다고 하면서 계속 실수로 뺨을 때리고 있는 거하고 비슷해. 그러면서 이건 실수니까 네가 좀 이해 좀 해달라고.
나 원래 그렇지 않냐고. 그러면서 뺨은 여전히 때리고 있어.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으면은 좋게 이해하려고 하다가도 쉬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고의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고의로 하지 않았지만 습관이 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알고 저지르는 일일까? 모르고 하는 일일까? 습관이 할 때는 내가 못 알아차리는 순간에 작동하는 거잖아요. 업의 측면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동되는 실수는 지속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고 그리고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참여하느냐? 습관화되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나의 몸의 습관, 말 습관, 마음 습관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다가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행동은 부끄러운 행동이다. 이 행동은 미안할 행동이다. 계속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할 그런 습관, 행동에다가는 계속 그거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부끄러운 일이 계속 어떤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되면 그 행동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운 상황이 되면 우리 신경세포가 그 일을, 그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이렇게 몰아내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덤덤하게 부끄러운 일이다가 아니라 부끄러운 감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게 미안한 감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운 감각과 미안한 감각을 이렇게 잘 충분히 풀 에너지로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습관화되면서 피해를 양산시키는 그런 행동에다가 그 부끄러워하는 에너지, 미안한 에너지를 얹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점점 그 습관화된 행위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눈을 아래로 두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많이 보고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얘기일까? 그 다음에 나의 탐욕을 증폭시킬 만한 것들에 대해서 눈, 귀, 코, 혀, 촉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연습해요? 소욕지족을 연습합니다. 자, 오감에서 소욕지족을 연습해요. 그런데 그러면 오감을 통해서 오감이 소욕지족하는 것을 연습하면 뭐가 좋으냐? 한번 볼까요? 인생 실전이라고. 자, 이제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모님의 오감이 소욕지족을 하고 있어. 자식이 오면은 아주 이 자식을 이게 반가워하고 또 그러면서 자식을 존중하고 자식을 이뻐해. 거기까지는 이제 좋아. 그 다음에 뭐냐면 필요한 거 있어? 필요한 거 뭐 좀 필요한 거 없어요? 그리고 하면은 있지. 그래 뭐가 필요하세요? 나 사과 2개 먹고 싶어. 많이 말고 한 사과 2개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자, 그런 부모님을 부모님을 요렇게 이래 자식을 만나서 욕심 보따리를 푹 풀어놓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그냥 뭐를 하면 조금 행복할 만한 거 그런 거를 아주 이렇게 소욕지족하면서 소박한 이게 바람들, 소박한 도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럼 그런 부모님을 뵙고 어른을 뵈면 어때요? 뵙기가 어떨까? 가면은 밝고, 그리고 가면은 자식을 존중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리고 뭘 얘기하면은 그 작은 것으로 굉장히 크게 고마워하고 만족해. 자, 이러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찾아뵐 때 발걸음이 좀 가벼울까, 무거울까? 가볍죠. 자, 그런데 안 그러고 부모님이 이게 눈으로도 귀로도 이게 욕망을 키워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욕망 보따리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어지간한 걸 해줘가지고는 만족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한번 편안하게 웃는 모습을 뵙기가 어려워. 거기에는 이렇게 찾아뵐 때 어때요? 발걸음이? 자, 배우자가 오감을 소욕지족하면서 쉽게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쉽게 만족하고 행복해 해. 그런 이해하고, 그리고 쉽게 그러니까 거짓 만족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부터 만족하면은 이게 드러나잖아요. 만족의 모습이.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느낌을 받을 거라는 거 알죠? 그러면은 내 오감이 소욕지족해서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쉽게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 즉 뭐죠? 노력 대비 가성비가 매우 좋은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럼 나를 통해서 이게 다시 또 반사가 되는 행복 바이러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문에서 일러주는 눈을 아래로 두고 두리번거리거나 헤매지 말고 모든 감각을 억제하여 마음을 지키라. 안 그러면 뭐죠? 감각을 이렇게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이 감각들이 온 사방으로 움직이면서 욕망의 주머니를 키워나갈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욕망의 주머니를 잔뜩 키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욕망 주머니를 잔뜩 키우고 난 뒤에 내 짝지를 바라보면 내 짝지가 능력이 있어 보일까? 조금 시원찮아 보일까? 그러니까 짝지가 능력이 있을래나 적을래나는 얼마만한 능력을 가져야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의 소욕지족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욕망 보따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게 그 배우자가 능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렇게 모든 감각을 억제하여 마음을 지키라. 번뇌에 휩쓸리지 말고 번뇌에 불타지도 말고. 자, 번뇌에 휩쓸리고 그리고 너한테만큼은 내가 가오에서 밀리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게 이게 그러면서도 뭐냐면 만만치 않은 소비력을 가진 아무개한테 너한테는 내가 가오로 밀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일으킬 때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면은 가오에서 밀리지 않고 승리의 승전보를 하나 올릴 때마다 삶은 여유가 많아질까? 여유가 적어질까? 승전보를 한번 울릴 때마다 삶이 힘들어져요. 그렇죠? 번뇌에 휩쓸리지 말고 번뇌에 불타지도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 많은 욕망의 대상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뒤에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잘 하리라. 이렇게 원래는 계획은 그랬는데, 그런데 실제는 그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보고 들은 게 많으면은 백화점에 가서 보고 만지고 경험한 게 많으면은, 그래서 필이 꼽힌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 지갑은 얇게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더 많은 서비스로 만족하려고 하다 보면은 주변에 하인, 하녀를 거느리고 살아야 돼.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인, 하녀로 자꾸 둔갑시키려고 하거든. 근데 일시적인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서로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인, 하녀를 만들려고 하면은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런 게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 눈을 아래에 두고 두리번거리거나 헤매지 말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불입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금강경에 있는 말씀이죠. 자, 색성향 미촉법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느 경지에 있다 그래요? 수다원의 경지. 이게 대단한 경지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해보니까 잘 안 되는데요. 우리 아직 수다원이 되려면 좀 멀었잖아요. 노력 좀 더 해야지. 그 근처에 어디 배회를 좀, 해볼 수 있지. 그냥,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잎이 져버린 파리차타 나무처럼 제가자의 모든 표적을 버리고 출가하여 가사를 걸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우리의 욕망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요거 이제 스님들은 이렇게 제가자의 표적을 지워야 되지만, 우리는 인생을 좀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사는 데는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의 표적을 지우는 것. 다른 사람 시기 질투의 표적을 지우고 그 표적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살아갈 줄 아는 것. 그런데 그러지 않고 좀 시기 질투 좀 해봐라 이러면서 시기 질투의 표적을 온 몸에 장식을 하고 말끝마다에 장식하고 행동마다에 장식을 하고 있으면은 이 시기 질투를 받을 때는 뭐죠? 좀 잘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잘난 느낌 플러스 쉽지 않은 시기 질투는 무엇을 불러요? 상대의 시기 질투 안에는 어떤 에너지가 숨어 있어요? 폭력성이 숨어 있습니다. 파괴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시기 질투의 에너지 속에 폭력성, 파괴 욕구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상대의 시기 질투를 자극한다는 얘기는 나를 공격해 주세요. 나를 괴롭혀 주세요. 이런 주문 아닌가? 아니, 나를 부러워하라 그랬지 나를 공격하라고 한 건 아닌데 왜 나를 공격하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그런데 누군가를 시기 질투할 만한 상황이 되고 난 그런 분들, 시기 질투를 해본 경험이 없죠?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있는 상태에서는 시기 질투를 하는 상황에서 마음의 고통이 커질까, 작아질까? 마음의 고통이 커지죠. 시기 질투가 강해지면은 이게 속에서 생긴 스트레스, 시기 질투로 인해서 생긴 고통과 스트레스,
이걸 어딘가 이게 뿜어내고 싶은 욕구 같은 게 생겨요, 안 생겨? 그리고 상대방이 허점을 보일 때 내쏟고 싶을까, 안 내쏟고 싶을까?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동물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은 돌도끼 들고 돌창 들고 누구한테 달려갔냐면 인간이 그 맘모스한테 달려가서 맘모스를 두드리 잡았거든. 이게 저 도구로 치면은 맘모스한테 돌도끼 들고 돌창 들고 간 거는 사실은 연장으로 너무 무모한 거야. 그런데 그래도 그런 허접한 연장을 들고 가서 다구리를 죽이면은 맘모스도 넘어져요. 안 그래요?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뭐야? 나를 다구리로 밟아주세요. 이 주문을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요청한 적이 없는 것 같지만 업력의 인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표적들, 시기 질투의 표적들을 조금씩,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할 만한 표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잠시 공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지배권, 배타적 소유권이 아닌 왜 이런 그러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제 표적이 될 만한 것들은 표적이 어디에다가는 노출을 해도 이 표적이 되지 않는데 어디에다가 노출하면 반드시 표적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럴 적에는 표적이 되는 장소에는 노출하지 않기. 그래서 옛날 이렇게 노자, 장자 이렇게 옛날에는 고전 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남들이 탐내고 남들이 시기할 만한 물건은 깊은데 남이 보지 못하는 곳에 넣어두어라. 그게 인생 쉽게 사는 길이에요. 뭐 험난하게 살려면 간단합니다. 그런 거 잔뜩 노출하고 그 표적이 되는 수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5쪽 여러 가지 맛에 빠져들지 말고 요구하지도 말며 남을 부양하지도 말라. 누구에게나 밥을 빌어먹고 어느 집에도 집착하지 말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자, 이거 이제 스님들한테 하면 좋은 말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여러 가지 맛에 빠져들지 말고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은 맛이라고 치지 않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은 향기라고 치지 않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 뭐라고 치지 않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이 것에 대해서 누리고 표현하고 얘기하거든. 근데 세상에는요, 다 그 말이 어떤 말이 되냐면은 나는 그 정도 수준의 옷감을 사용하는 거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의 음식을 꼭 하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도 뭐냐면 음식이나 옷이 고상하다고 해서 그로 인한 인품이 반드시 고상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 세상의 옷감 중에 제일 고운 게 무엇이냐면은 비단이죠. 누에가 만드는 비단이에요. 그런데 누에가 먹는 뽕잎이 그렇게 부드러울까? 누에가 먹는 뽕잎이 그렇게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을 쓰고 무엇을 먹었냐가 아니라 어떤 업의 에너지를 이 세상에 내놓으면서 사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고귀한가. 이것은 부처님의 기준이에요. 부처님은 사람이 고귀한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을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고상한 업의 에너지를 쓰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고상함을 가르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맛에 빠져들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는 뭐예요? 형편이 안 돼서 그 정도 수준을 못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 음식이 아니지.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먹는 건 음식이 아니라는 소리구나. 근데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이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천대하는 말이에요. 다른 얘기로 말하면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적대감을 가져도 좋다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언제 무시했어? 나는 음식에 대한 얘기밖에 안 했지.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재용 씨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평상시 쓰는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요 자리에 와서 앉아서 얘기하면서 이런 물건 정도가 아니면 물건이라고 할 수가 없지. 이런 만년필이 아니면 만년필이라고 할 수가 없지. 뭐 이런 음식이 아니면 음식이라고 할 수가 없지. 이러고 앉아 있어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소리를 계속하고 있으면은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 마음에 평화로운 에너지가 꽉 찰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개나리 십장생이 꽉 차 있을까? 할 수만 있으면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어느 선을 긋고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 안 그럴까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누구에게나 어느 집에나 가서 밥을 빌어 먹어요. 그죠? 근데 그게 그럴 때는 왕궁에서도 이 밥을 공양을 받아 먹기도 하고 또 이게 귀족들 집에 가서도 밥을 이렇게 드실 때가 있고 그런데 어제 먹은 밥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기억하고 집착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오늘 얻은 밥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뭐죠? 인연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를 어느 상태가 아니면은 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 주어진 인연 속에서 상호 존중, 상호 공경. 주어진 인연 속에서 상호 존중, 상호 공경하는 유연한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분은 이렇게 각각의 경제적 형편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어도 또 인품으로는 또 반드시 그렇게 경제적 차이만으로 따라가지 않는 게 있고 학식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유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여러 가지 맛에 물들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리의 맛에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냄새나 미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 인연에 감사하고 그 인연과 인연 사이에서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기 유연한 마음의 상태를 갖기 그리고 소욕지족하기 소욕지족을 할 수 있고 이게 아주 작은 것으로 편안하게 만족하는 이가 있으면 그리고 가보면은 그 속에 그분한테서는 지혜가 나오고 행복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러면 어떨까? 그곳에는 발길이 자주 가게 될까? 멈추게 될까? 그런 역할을 왜 남한테 시키려고 그래? 내가 하면 안 될까? 내가 그런 행복 바이러스를 일으키고 편안함을 주고 쉽게 만족하고
취향을 까다롭게 갖지 않고, 어떻게? 좋은 것을 만나면, 좋은 거구나. 그리고 누리고, 머물지 않고, 흘려보내고, 조금 거친 걸 만나면, 이건 좀 거칠구나. 누리고, 머물지 않고, 흘려보내고,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친 것을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요. 그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요번 시간은, 잠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